새롭고 혁신적인 시도이니만큼 혹시 문제가 있진 않을까? 라는 걱정에 작년 강의 소감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네, 대체로 다 감사하고 수고하였다는 일색이네요. 아무리 학점을 빨리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단 한 줄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뭐가 감사한지 뭐가 수고했는지 써주시면 좋겠다는, 주로 빨간색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개선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 페이지에서는 시험에 영어로만 적어야 한다는, 얼핏 보면 시험 문제를 전체적으로 영어로 본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문항에 대해서만 적어도 이거는 영어로 좀 써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요청하였는데 아마 이게 좀 부담이 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뭐 그렇게 개선할 빨간색의 글씨는 안 보이네요. 네,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보다는 좀 나은 게 감사합니다죠. 네, 감사합니다 보다는 그동안 뭐뭐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나가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쭉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교수님 하고 붙이면 그 전 단계랑 좀 다르죠. 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비대면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대면에서는 이왕이면 맨 윗줄에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서로 대하는 과정에서 감사하다는 표현은 맨 첫 줄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빈말이라도 말이죠. 네, 팀플이 너무 많다 이런 응답도 있네요. 마케팅 관리와는 달리 이론 학문이 아니고 인터넷 마케팅은 이론을 적용하는 응용 학문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집단 지성으로 응용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런 팀플 작업을 좋아하시는 분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이번 학기는 물론 비대면 대면 뭐 같이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팀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만 비대면 중심으로 간다면 과제는 이제 팀플보다는 개인 작업 단위로 진행된다는 거 미리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수업 거의 끝날 때쯤 출석 체크하셨는데, 네, 이게 대면 일상적인 시대의 어떤 추억이네요. 제가 수업 중간에 이렇게 나가시는 한 분을 보고 그때 수업 마칠 때쯤 출석을 체크했는데 그때 아쉽게도 화장실 가서 아마 출석을 못 부르신 분 같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네요. 어쨌든 통합 마케팅이지만 오프라인 마케팅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이번 학기는 지난번 배운 마케팅 관리라는 오프라인 마케팅에 온라인 마케팅을 접목시키는 방법, 그리고 역시 SNS 중심의 마케팅을 여전히 배운다. 그래서 여기 응답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 마케팅 중심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난 1학기 비대면 수업을 배워서 그런지 이제 그만 수업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라고 혜린 씨와 도현 씨가 지금 얘기하는 듯 하네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름은 바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이름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여러분이 감상하시면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제 설명 없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하은 씨, 윤석 씨 혹시 이름이 안 나올까 걱정하셨죠? 네, 5분을 따로 모셨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차별 강의 내용과 거기에 따른 각각의 교보제 활용, 여기 나온 유튜브 크리에이팅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지금 현재 100여 개 콘텐츠에 관련 내용들을 같이 아마 참고하시면서 수업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실습 카드 한 150장짜리가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성공한, 온오프라인으로 성공한 미국 중심, 해외 중심의 성공 사례들을 만든 카드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보제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아티클은 사전에 제가 좋은 아티클을 배포할 내용 준비해 있습니다. 자, 그럼 주차별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오늘 1주차가 끝나면 다음 2주차부터 4주차에 걸쳐 여러분은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O2O, 뭐 온라인 투 오프라인, 뭐 이런 마케팅에 대한 사례와 이론을 배우시게 되겠고, 4주차에는 온라인 마케팅 사례 분석을 같이 배울 겁니다. 오프라인 마케팅 사례 분석은 이미 여러분이 1학기 마케팅 관리 시간에 배운 걸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마중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5주차와 6주차에 신규 사업 아이템을 하나 잡아서 여러분의 통합 마케팅 전략 기획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 아이템은 어떻게 고르죠? 제가 150여 가지의 실습 사례가 있습니다. 교보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보시고 나름 하나 여러분이 자신 있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례 하나 선정해서 나름대로의 1학기 마케팅 관리 시간에 배운 오프라인 또 이 시간에 배운 온라인 마케팅 사례를 통해서 온오프라인에 통합하는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갖고 여러분이 발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자, 이 앞으로 비대면이 계속 된다면 당연히 개인 과제로 할 테지만 중간에 블렌디드 수업으로 오프라인도 가능하다 그러면 팀플 과정으로 작년까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일단 인터넷 마케팅인지라 비대면 개인 과제 중심으로 일단 할까 지금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7주차에 치르고 나면 여러분은 그 후반부 섹션은 완전히 이제는 온라인 SNS 마케팅 쪽으로 이론과 사례를 함께 배울 겁니다. 이 과정에는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폰 실습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14주차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14주차는 소비 트렌드와 신규 사업을 기획할 때 기획서 작성하는 툴로 많이 활용되지 않지만 굉장히 요긴한, 아는 사람만 안다는 나인블럭을 같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말 과제를 여러분은 수행을 합니다. 기말 과제를 하면 위에 중간고사 이전에 한 그 통합 마케팅 전략 과제를 그대로 승계해서 거기다가 이제 후반부의 보고서를 더 집어넣는 겁니다. 그 사업 아이템을 순수하게 프로모션과 플레이스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온라인과 SNS 마케팅 관점에서 후반부 섹션에서 배운 이들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해서 내용을 넣으면 완벽한 마케팅, 통합 마케팅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결국 그러면 중간과제 보고서는 기말과제 보고서에 들어가는 셈이 되겠네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14주차에 배운 2021년 내년의 소비 트렌드, 이 부분은 뭐냐, 이거는 김난도 교수님이 해마다 연말 되면 그 다음 해에 10가지 소비 트렌드를 발표하는 게 있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비대면 내년에 뭐 그런 관점에서 소비 트렌드 10가지가 선정될 텐데 그거를 바로 여기서 반영해서 여러분 보고서에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기획안을 작성하는 나인블럭 모델 표 한 장, 그림 한 장짜리를 그리는 걸로 추가하면 이제 완벽한 여러분은 나중에 어디 뭐 이렇게 보고서를 내는 기회가 있으면 뭐 이런 마케팅 기획안을 하나 작성하는 경험을 갖고 활용하시면 충분히 도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각각 30%의 전체 학점의 비중을 할애를 했고요. 중간고사는 비대면 방치입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대면 방치입니다. 지난 1학기 비대면 수업 때 마케팅 관리 배우신 분이면 아마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기말과제, 최종 보고서, 중간 보고서를 담은 기말과제 보고서가 20%인데 이거는 발표하는 기회는 없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만 갖고 제가 판단할 거고요. 나머지 20%는 출석과 수업 내용, 즉 수업 내용이라는 건 중간중간에 제가 매주 차에 걸쳐서 거의 과제를 제시할 겁니다. 그 과제를 여러분이 제출한 내용, 그걸 반영해서 출석과 함께 20%의 비중을 담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강의 기획안은 이미 여러분이 보신 이 클래스에 있는 강의 기획안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체제로 1, 2주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추석이 좀 껴있고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추가로 좀 조정을 했다. 그래서 최종 강의 기획안은 지금 소개해드린 보시는 화면 이 최종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2일이 원래 우리 정규 수업일이 추석이고 10월 9일 역시 한글날이 관계로 휴강인데, 자,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한다. 즉 그래서 4주차 끝나고 5주차에는 10월 10일 날 토요일 날로 수업일을 일단 형식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2주에 한다는 걸로 변경을 한 거라서 어차피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만약 추석주와 한글날 주 2주 연속 쉬면 여러분의 기말고사는 크리스마스 때 보게 되는 우를 범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5주차, 6주차에는 이게 한 표입니다. 하나에 2주차 연속 여러분이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이 발표는 일단 여러분 개인 과제로 할 겁니다. 개인 과제로 해서 여러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제가 지금 강의하는 형태로 파워포인트와 음성을 결합한 영상을 저한테 제출하게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이 제가 전부 다 발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특정한 사업 영역별로 한 몇 명씩 선별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2주차에 걸쳐서 갖도록 하고요. 각각에 대한 제 피드백을 하는 시간으로 5주차와 6주차를 보낸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9월 18일 3주차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주차부터 만약에 진정돼서 코로나가 진정돼서 블렌디드 수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전 블렌디드로 할 겁니다. 50% 정도는 역시 비대면으로 계속 할 것이다. 근데 그때도 여의치 않다. 학교 방침에 따라서 전면 비대면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가능한 한 어쨌든 비대면으로 다 할 것이다. 왜? 오히려 인터넷 마케팅을 오프라인으로 수업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인터넷으로 하는 비대면 수업 성격상 저는 가능하다면 비대면으로 할 생각이다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하는 강의 내용은 전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 통해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상 이제 이 클래스에 올리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학교 시스템은 제가 가급적 안 올리고 유튜브 채널을 당분간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출석도 제가 나중에 다 조정을 일괄적으로 할 테니까 학교 시스템의 출석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 강의는 학교 시스템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청하시게 되니까 출석 시스템은 학교의 어떤 시스템상으로 출석하는 건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 없다. 제가 나중에 일괄 처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각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걸 출석 확인하실 수 있죠?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컨텐츠는 강의 내용을 직접 직관을 하지 않고 자료만 갖고 나중에 보시다가는 과제를 제대로 작성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강의 멘트를 제가 시청을 꼭 해야만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그 컨텐츠의 댓글에다가 여러분 학번만 기재하도록 특별한 주문을 할 겁니다. 어떤 댓글을 달아라. 이제 그런 정도로 과제 제출과 댓글을 통해서 유튜버지만 제가 출석 체크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전반적으로 과제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매주차의 과제를 제가 낼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출석 확인 겸용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유튜브용으로 여러분이 제가 지금 강의하는 형태로 파워포인트 플러스 여러분의 음성을 합체한 영상을 저에게
매주 차에 걸쳐서 거의 과제로 제출해 주시는 거, 그걸 갖고 이제 저는 한 2주 후에 개별 피드백을 드리는 원칙으로 여러분의 나름의 커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별 과제 이외에도 5, 6주 차에 걸친 중간과제, 결국 이 중간과제 내용은 결국 기말과제에 이렇게 담게 되죠. 예, 결국 기말과제로 20%의 학점의 비중을 이제 할애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궁금하신 게 또 있나요? 강의 기획안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강한 과목 중에 이렇게 자세한, 친절한, 치밀한 강의 기획안 보신 적 있나요? 네. 아마 여기서 질문이 있다면 제가 오히려 더 궁금할 지경이네요. 나중에 문자나 아니면 제 네이버 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